자, 오늘 배울 거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그 중에 맨 처음에 유전자하고 단백질 나오거든. 이 중등 과정에서 한번 본 걸 거야. 자, 맨 처음에 유전자부터. 세포가 있어요. 자, 세포가 있으면 세포 가운데 뭐 있지? 핵. 핵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핵 안에 유전 물질이 평소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막 풀어져 있어요. 이 풀어진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기억날 거야. 염색 4. 맛있어요, 잠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니야. 아니야. 자, 염색 4 형태로 풀어져 있는데 얘가 세포가 분열할 때 되면은 이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어떻게 막 꼬여가지고 보통 두 가닥 형태의 뭐가 나타나지? 염색체. 그렇지. 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가 나타나죠. 이렇게 모양 이렇게 두 가닥 정도를 해가지고 그치?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이 염색체라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염색사가 이렇게 꼬여져 있는 형태라고 했어, 그치? 그 염색체를 풀어보면 염색사겠지? 염색사 안을 자세하게 보면은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을 이제 고등학교 때 무슨 단백질이라고 하냐면은 이름이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 1학년 책에는 안 나올 수는 있는데 2학년 때 생명원에서 나오니까 알아두는 게 좋고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름 써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근데 이게 단백질만 있으면은 단백질 알갱이들이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꼬고 있는 뭔가가 끈 같은 게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린 걸로 봐서 뭐 같이 생겼니? 그림이 좀 이상한가? DNA. 네? DNA. DNA가 알다시피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애지. 그리고 DNA 앞에서 한번 배우지 않았나? DNA 안에 염기들 있잖아. 했어 안 했어?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했지, 그치? 그 염기들의 배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결정돼?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이 결정됐지? 그래서 유전자가 결정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DNA 안에 염기들의 배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전자가 결정되고 이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꼬여있는 이런 덩어리가 있어요. 이런 덩어리의 또 이름을 유클레오솜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요 유클레오솜이 좀 조그맣게 그려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서 끈같이 보이면 이게 염색사고요. 염색사가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두 가닥으로 꼬여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뭐라 해? 염색체 이렇게 돼요. 구조 알겠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안에 있는 구조를 그려준 거예요. 잘 설명 안 해도 되겠어?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 유전 물질은 세포 안에, 핵 안에, 염색사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염색사 안에 DNA에. 자, 그때 유전자와 단백질 그래가지고 사람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밑에서 예를 들겠지만 뭐 효소 같은 거 얘기하거든. 효소 앞에서 한번 했었죠. 효소가
뭐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이면서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고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 할 때 뭐 촉진해주는 뭐 촉매 역할하고 그런 거야. 그치? 근데 그 사람의 유전 물질에 따라서 그 효소 같은 단백질이 결정이 되는데 그 효소 말고도 뭐 호르몬 뭐 여러 가지가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책에 있는 예를 하나 보면은 사람의 눈동자가 크게 봐서 이제 뭐 갈색 눈동자고 푸른 눈동자, 책에서는 푸른색이나 파란색 눈동자, 파란색 눈동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무슨 색 눈동자 색깔을 갖고 있어? 갈색, 그치? 네, 갈색, 검은색 종류. 근데 이렇게 색깔이 눈동자 색깔이 진할수록 이건 뭐 참고적으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좀 예쁘게 그릴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빛 들어가는 구멍 뭐라고? 동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겉에 여기를 홍채 기억날 거예요. 홍채라고 하는데 이 홍채에 색소가 무슨 색소가 있냐면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어요. 멜라닌 색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눈 색깔이 진해져요. 그리고 이 홍채에 멜라닌 색소가 적게 들어있으면 이 멜라닌 색소가 색깔이 좀 진하거든. 적게 들어있으니까 눈동자 색깔이 어떻게 될까? 옅어지겠지. 그래서 파란색, 좀 옅어진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동양 사람들은 갈색, 서양 사람들 중에는 뭐 파란색 눈동자. 장애가 아니고요. 그 유전 물질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가 많냐 적냐 그거의 차이야. 우리나라도 파란색 눈동자 가진 사람이 드물게 있어요. 그래갖고 뭐 어렸을 때는 막 놀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기형아는 아니고요. 그 유전 물질이 전달되어 오다가 약간 유전자가 변형이 되거나 해가지고 파란색 눈동자를 갖게 돼요. 근데 파란색 눈동자 되게 예뻐요. 본 적 있니? 어디서 봤어? 유튜브에서. 서양 사람들 가끔 이제 길거리 다닐 때 보면은 눈동자 색깔 약간 좀 옅으면서 파란색. 예쁘잖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갈색 눈동자를 갖는 사람의 몸 안에는 DNA 있을 거 아니야? 이 핵 속에, 그치? DNA가 갈색 눈동자를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가 들어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파란색 눈동자 갖는 사람의 DNA 안에는 파란색 눈동자를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요 사람의 유전자에 따라서 단백질을 몸에서 합성을 하고 참고적으로 단백질 합성하는 곳 앞에 세포 구조에서 세포 안에 뭐에서 하는 거지? 리보솜. 그래. 리보솜에서 합성한다고 했잖아. 리보솜이죠, 그지? 거기서 이제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을 하는데 오늘 또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갈색 눈동자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멜라닌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많이 생산해요. 어디서? 이 효소는 너네 단백질이니까 리보솜에서 생산하겠지. 그러니까 요 DNA의 정보에 따라서 세포 안에 리보솜에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데 도와줄 수 있는 효소를 많이 생산해요. 그럼 이 효소가 많이 생산됐으니까 눈동자에 멜라닌 색소가 다량
함유가 되겠죠. 눈동자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깔? 갈색 눈동자가 된다라는 얘기고.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 이제 파란색 눈동자 가진 사람은 그럼 뭐야? 멜라닌 색소 합성 요소를 많이 생산할까 적게 생산할까? 그렇지. 적게 생산을 하니까 몸 속에서 그러면 이런 멜라닌 색소를 눈동자에 많이 갖게 돼요? 적게 갖게 돼요? 적게 갖게 되겠지. 적게 갖게 되니까 눈동자 색깔이 옅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띠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계속 같은 얘기긴 한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유전자에 따라서 몸에서 효소가 만들어지고 그 효소가 이런 동화나 이화작용을 도와서 여기는 지금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거니까 동화작용 쪽이 들어가겠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성질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DNA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하는지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세포를 그려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며칠? 4일. 4일인가 벌써? 네. 오, 벌써 4일이야? 야, 새해 된지 막 저기 뭐야? 바로 어제인 것 같은데. 새해 된다 막 벌써 4일이네. 1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 생각보다. 그냥 뭐 하다 보면 그냥 뚝딱뚝딱 그냥 지나가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또다시 2020년 크리스마스 온다고 또 올해 이제 저기 고등학교 가니까 세뱃돈 좀 많이 받고 평소에 안 다니던 친척집도 막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고등학생 올라가는데 용돈도 좀 넉넉히 주시겠지. 그래서 너가 평소에 사고 싶던 거나 필요한 거 사면 되죠. 자, 유전 정보의 흐름 그래서 자, 요게 잘 봐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세포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 세포야. 커다랗게 세포. 세포 가운데 뭐 있어요? 핵. 크게 그린 거야. 그 다음에 핵 말고 나머지 이렇게 세포를 채우는 곳을 채우는 물질을 세포질이라고 해요. 세포질. 자, 그러면 아까 좀 얘기했듯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는 핵에 있을까? 세포질에 있을까? 핵에 있어요. 평소에 염색사 안에 DNA가 있는 거지? 핵에 이렇게 두 가닥 나선 모양의 DNA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 사람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 저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핵 안에 있던 이 DNA가 빠져나와서 그 형질을 전달한다고 하면은 이 핵은 유전 물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이 세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할 때는 한 가닥짜리로 된 RNA가 DNA에 있던 정보를 간단히 얘기해서 복사해서 가거든? 근데 그걸 복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전사라는 말을 써요. 전사.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RNA가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세포질로 나와요. 세포질이 어디로 오냐면 아까 단백질 합성하는 곳이 뭐였어? 리보솜. 이걸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RNA가 하는 기능은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곳에다가 전달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지, 전달. 그럼 여기서 전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따로 빼서 한번 볼까요? 전사.
일단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핵에서 일어나는 거야. 핵에서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요. 그럼 DNA가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으로 나서 모양으로 꼬여져 있잖아. 이게 겹치는 거 아니라 그랬어? 평행하게 이렇게 꼬여간다 그랬어? 그럼 이제 RNA가 전사할 때는 이 DNA 두 가닥이 이렇게 풀려요. 일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그리고 아까 전에 같이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효소를 만들 때는 눈동자 색깔에 해당하는 유전자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풀려요. 거기에 RNA가 이렇게, 여기 이제 DNA 한 가닥. 그 다음에 이것도 DNA 한 가닥. 거기에 뭐가? RNA가 끼어들어가면서 정보를 전사하는데. 자, DNA 들어있는 염기가 뭐가 있다 그랬지? DNA, 아데닌, 타이민, 티민이라고 하고, 구아닌, 사이토신. 맞아? 얘네들의 배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질이 결정되잖아. 그럼 뭐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쭉쭉쭉쭉 배열돼 있어. 그러면 DNA 반대 가닥에는 어떤 염기가 있을까? DNA 앞에서 한번 했었지. 상부결합이라 그래서 아데닌하고 어울리는 게 뭐였지? 아니지. 티민, 타이민. 여기 타이민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데닌 이렇게 읽어요. A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아닌 반대는 사이토신.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그래서 DNA에서는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상부결합이라고 해. 근데 요 사이에 RNA가 껴들어갔어. RNA에는 무슨 염기가 있죠? DNA에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있었어. RNA에는 염기가 약간 다르지? 무슨 염기니? 무슨 염기 있어? 기억 안 나냐? 네. 저거 봐봐. 거기 책에 너가 많이 까먹은 것 같은데 책에 몇 쪽이냐면 157쪽에 보면은 이거 전사되는 과정 오른쪽 페이지 있잖아. 그치? 오른쪽 페이지에 있거든? 한번 봐봐. 아데닌은 RNA에도 있죠. 구아닌도 있어요. 사이토신도 있어요. 근데 RNA는 타이민은 없어요. 타이민 대신에 U라고 쓰고 이름 뭐야? U야? 그냥 U니까 유라실. 들어본 거 같아? 유라실. 또 우라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거든. 그래서 염기의 종류가 약간 달라. 얘 대신에 얘가 있어요. 그러면 DNA 한 가닥을 RNA가 복제를 하거든? 전사를 하거든? 그럼 아데닌하고 원래 어울리는 게 타이민이지. 근데 RNA에는 타이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유라실이 있다고. 이해됐니? 타이민하고 아데닌하고 어울리지? 그럼 여기 아데닌.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구아닌. 구아닌. 아데닌이니까 여기 원래 타이민인데 뭐 들어가야 돼? 얘는 타이민이 없잖아. 그치? 대신에 유라실이 있으니까 유라실.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는 거야, 전사. 응? 전사를 해서 리보솜으로 얘가 끌고 와요. 이 전사하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그 오른쪽 페이지의 그림에 응? 어딘지 알겠어? 오른쪽 그림에 볼 줄 알겠니? 오른쪽 그림에 지금 DNA 두 가닥 있지? 그리고 RNA가 얘를 전사한다 그랬잖아. 그치? 응. 근데 전사한 거 보니까 사이토신, 구아닌, 유라실 이렇게 전사했지. RNA가. 네. 보고 있니? 네. 그러면 사이토신, 구아닌, 유라실 그렇게 전사했다라는 거는 DNA 중에 윗가닥을 전사한 거니 아랫가닥을 전사한 거니? 그렇지. 위에 거하고 상부결합을 하고 있잖아. 그치? 이해됐니? 네. 응. 자, 그럼 그 다음 보자. 이제 리보솜으로 RNA가 정보를 갖고 왔어요.
그 리보솜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단백질을 합성을 하죠. 그러면 이 RNA의 정보에 따라서 RNA가 여기로 왔어요. 근데 지금 전사를 어떻게 써? UAC 그 다음에 GGU 아니 GGU 지금 6개만 그랬지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RNA의 정보 중에 3개씩 이 염기 3개씩 짝을 이뤄요. 이 3개씩 짝을 이루는 덩어리를 코돈이라고. 코돈. 그럼 지금 그림에서 코돈 몇 개? 선생님 그림에서 2개. 3개씩 염기가 짝이죠.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UA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여기로 합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GGU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여기다 합성을 시켜.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들을 결합을 시켜요. 쭉쭉쭉쭉.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뭐가 되니? 큰 아미노산. 큰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뭐가 되니? 녹말. 아니지. 단백질 되죠. 녹말은 기본 단위가 포도당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잖아요. 지방은요? 지방은 저거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 뭐 그런 거 기억나지? 녹말이 포도당. 녹말의 포도당. 생명원의 2학년 때 가면은 녹말의 또 기본 단위가 또 조금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라는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백질을 분해시키면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거꾸로 아미노산들을 결합하면 단백질이 되겠지. 됐어요? 저거 있으면 좀.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의 기본 단위. 왜 갑자기 녹말이 나왔냐? 지금 뭐 하는 건데?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드는데 근데 왜 갑자기 녹말이 나와?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건 참고 삼아서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무슨 결합한다 했죠? 펩타이드.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 자, 그럼 이 단백질을 만들면 이제 뭐 전에 한번 배웠듯이 뭐 골지체에서 이 단백질에 막을 싸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아까 전에 눈동자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멜라닌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만들어진 거지.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요 코돈의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마치 암호같이 돼 있잖아요. 그치? 그 암호를 번역해서 아미노산을 뭐 합성, 지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핵 안에서 DNA 정보에 따라서 RNA가 전사를 해요. 이렇게 전사를 하면은 그 전산 정보를 가지고 세포지로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에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 정보 중에 3개씩 짝을 이룬다 그랬지? 3개씩 짝을 이룬 걸 뭐라 그래? 코돈. 그래서 얘 코돈 하나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펩타이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정리되겠니? 그리고 이런 과정은 번역. 응? 번역은 세포질에서 하는 거야.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코돈부터 할까? 코돈의 종류는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염기 4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4가지, 그치? 4가지가 몇 개씩 짝을 이뤘어? 3개씩. 그래서 염기 4가지가 3개씩 짝을 이루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수학에서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게 빠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연이 혹시? 그 염기 4가지가 3개씩 짝을 이뤘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종류는 4의 3수 하면은
오, 야, 계산 빠르네. 64가지가 있어. 코돈의 종류.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아미노산이 약 몇 가지가 있어야 했지? 20여 가지가 있어요. 20. 한 20개 정도 돼요. 그럼 누가 개수가 훨씬 많아요? 코돈이 훨씬 많아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코돈 개수하고 아미노산 개수가 똑같아야지 얘가 얘를 지정하고 얘가 얘를 지정하고 그럴 거 아니지. 근데 코돈이 많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아미노산은 그러니까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코돈의 수라 그럴까? 코돈의 종류, 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미노산이 종류가 적잖아요, 그렇지? 그럼 뭐 아미노산 뭐 1을 얘를 지정할 때는 뭐 UUU라는 코돈이 얘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UCC가 얘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UC가 또 뭐 얘를 지정할 수도 있고, 코돈이 종류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돈표라고 있어요. 다음 장 넘기면 코돈표가 한번 나올 텐데, 다음 장 한번 넘겨볼래? 159쪽? 159쪽에 2번에 보면은 코돈표라고 해서 표 하나 있죠. 거기에 보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UUC가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해 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유신이라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CUU, CUC, CUA, CUG 4개가 유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또 지정할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때는 코돈이 여러 개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이 정도 내용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있네요. 먼저 풀고 선생님하고 틀린 거 해설하도록 하자. 네, 먼저 풀어보자.